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요, 신지현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부분은 신라의 발전입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 그중에 신라의 발전을 살펴볼 거고요. 자, 삼국과 가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걔네들은 삼국이고 고구려 백제 신라는 왜 삼국이고 가야는 왜 연맹 단계에서 멈췄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신라의 건국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허촌장이 양산, 남산 아래를 바라봤습니다. 우물 곁에 숲에 말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달려가서 살펴봤더니 말은 온데간데 없고 큰 알만 있더래요. 사실 이 알이 정말 사람이 알에서 태어났겠습니까? 그런 상징성인 거예요. 왕이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는 그런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보면 이게 알이 동그란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뭐 태양을 상징한다, 그러한 권력을 상징한다 라는 부분으로까지 해석되기도 합니다. 큰 알만 있었다. 알을 깨보니 어린아이가 나와서 거두어 길렀어요. 육촌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태어난 아이라고 해서 임금으로 모셨고요. 큰 알이 박과 같다라고 해서 박을 성씨로 삼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살펴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육촌의 사람들이 육촌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세력이 연합을 해서 세워진 나라다라고 하는 것. 신라는 여러 세력이 연합을 해서 왕으로 추대를 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력한 왕권이 떡하니 등장을 해서 나라로 건국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연맹 단계에서 시작을 한 거다라고 우리 친구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신라의 건국 모습 살펴봤고요. 그리고 경주 월성입니다. 삼국사기에는 박혁거세가 진한 소국의 우두머리가 돼서 신라의 시조가 된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은 탈해 이사금 때부터 신라의 궁궐이 있었던 장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신라의 시작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건국 살펴보면 신라의 건국은 경주의 토착 세력과 유의민이 합쳐져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경주 세력에 있던 토착, 원래 여기에 있었던 세력들과 유의민 세력이 결합해서 건국이 됐어요. 진안의 소국인 사로국, 이 사로국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기원전 57년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 초기에는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왕권이 떡 등장을 해가지고 내가 왕을 할 거야, 내 아들들이 왕을 할 거야, 그런 상황들이 왕권이 강한 거고요. 뭔가 왕을 돌아가면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왕의 권력을 나누어서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왕권이 그렇게 센 편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박씨, 석씨, 김씨가 번갈아 가면서 이사금이 되었다. 이사금은 왕의 호칭, 변천사. 그랬고 내무랑 때에 와서 좀 권력이 좀 강해졌다, 왕권이 좀 강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내무랑은요, 김씨의 왕위 세습, 번갈아 가면서 하지 않아. 한 명한테 몰아줬어. 그러면 권력이 세진 거예요. 왕이 세습했고, 왕의 호칭이 이사금 마립간, 여기선 마립간. 광개토 대왕의 도움으로 외를 격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고구려 공부할 때 배웠었던 부분이에요.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쳐들어온 외를 격퇴하였다. 그럼 아무 이유 없이 도와줬을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군대도 보내주고, 그래서 이렇게 일본 애들을 내가 싹 몰아줬지? 왜 애들을 싹 몰아줬지? 너 나한테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충성해야 돼. 라고 했었습니다. 이런저런 간섭을 받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 증거가 되는 게 뭐였었지?
그쵸. 바로 호명 그릇이었습니다.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그릇 기억나죠? 그 호명 그릇의 증거, 광개토 대왕의 도움으로 외를 격퇴하였다. 아하, 그게 신라의 내무랑 때의 일이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토 확장을 했어요. 이렇게 일본을 격퇴한 것 말고도 아랫지역으로 내려가서 낙동강 동쪽 지역으로 영토 확장까지 했습니다. 영토 확장하고 김씨의 왕위 세습 있었고요. 마립간으로 호칭을 바꿨어. 그러면서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왕의 호칭에 대한 부분은 신라는 왕을 부르는 부분이 변천이 있었어요. 그건 의미하고 있는 게 달랐거든요. 처음에 이제 거사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뭐 군장, 뭐 귀인, 혁거세 거사간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박혁거세라고 했죠. 혁거세 거사간, 군장이라든지 귀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차차웅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이랑 제사, 종교적인 부분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인데요. 거사간과 차차웅은 재정일치사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금은 연맹체,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마립간, 또 마지막으로 왕, 중국식 호칭이죠. 그 왕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과 마립간, 대수장, 요거는 권력이 좀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이게 왕호 변천까지 살펴봤어요. 기틀 마련 누가 했다고? 내무랑이 했다고. 자,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사실 신라는요, 발전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늦었는데 늦은 이유 한번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 한반도 동남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었어요. 한반도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었죠.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선진국이라고 하면 중국이었어요.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백제 같은 경우는 한강유역을 통해서 뭐 고구려는 위로도 갈 수 있었고 또 바다로도 갈 수 있었고 그렇지만 얘네는 한반도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선진 문물을 고구려나 백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시간이 훨씬 지난 후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왕권이 약했어.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나를 따르라 이래야 되는데 맨날 뭐 번갈아 가면서 하고 막 이러니까 그 국가를 이끌 그런 강력한 부분이 등장하지 않았다. 왕권이 약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귀족 세력이 서로 다른 소리를 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통합이 좀 늦었고 사실 가야도 그렇고 외도 그렇고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쳐들어와서 뭐 중앙 집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신경 쓰기 이전에 이런 부분 자꾸 쳐들어오니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으로 신경을 참 많이 썼다. 그래서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 발전이 늦었고 맨 마지막으로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구려 백제에 비해 발전이 늦은 이유까지 살펴봤어요. 자, 국가체제의 정비 살펴보면요. 5세기에는 백제와 동맹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나제 동맹이지. 이 나제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났다. 고구려의 간섭 앞에서 봤는데 광개토 대왕이 외를 격퇴해주면서 정치적으로 간섭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벗어나게 되었다. 백제도 고구려한테 악감정 있잖아요. 어떤 악감정 있었지? 아니 수도를 뺏겼어. 한강유역을 뺏겼어요. 악감정 있어요. 신라도 물론 도움을 받았어. 도움을 받기는 했는데 너무 간섭하네. 고구려에 대해서 두 국가가 자꾸 고구려가 또 밑으로 내려왔었잖아요. 5세기 하면 고구려의 전성기 아닙니까? 광개토 대왕도 있었고 또 뭐 그 아들 장수왕도 있었고 그런 왕들이 자꾸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신라랑 백제는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라고 해서 팀플해야지 이렇게 해서 나제 동맹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제 간섭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더더더 발전해 보자고요. 지증왕이에요. 우경이 보급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소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소가 밭을 갈어. 훨씬 더 깊이 갈겠죠. 그러면서 농업 생산량이 증대됐습니다. 농업 생산량이 증대됐었고 또 왕이라는 호칭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라라고 국호를 정했고요. 사로국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신라로 국호를 정하고 울릉도 우상국을 정복했다. 이거 독도 요즘 얘기 맨날 나오잖아요. 그 우상국 정복, 우상국 정벌 이런 이야기 나와요. 그리고 지방행정구역을 정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방행정구역을 지방을 주나 군으로 나누고요. 지방간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 지역의 귀족들이 스스로 통치하지 못하게 하고 왕이 보낸 신하가 통치하게 했다. 아하, 그만큼 왕권이 강해졌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네요. 또 법흥왕 중요하지. 우상국 정보, 요거 우리 기억해 두자고요. 자, 법흥왕은요, 우리 친구들 율령반포에 대한 부분은 뭐 17관 등 관리의 등급을 지정하다. 그리고 공복제정. 등급에 따라 옷 색깔이 달랐어요. 그래서 공복을 제정하고 골품제 정비. 골품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엄청난 신분제도 굉장히 철저했죠. 골품제 정비하고 병부를 설치했습니다. 이 병부 설치라고 하는 말은 왕이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왕한테 이 정도의 권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왕이 이 정도의 권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등 설치하면서 화백회의 의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면서 중앙 집권 체제를 완성하게 되었다, 강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율령 반포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은 불교 공인입니다. 삼국 통일을 위한 사상적 뒷받침, 우리는 하나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부분으로 요렇게. 사실 불교 공인도 좀 늦었어요. 근데 2차돈이 알죠? 그렇지. 우유 같은 흰 피를 팍! 그 2차돈의 순교. 무슨 불교냐, 귀족들이 그랬었죠.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그러나 2차돈의 순교로 불교를 공인하게 되었다. 또 영토 확장에 대한 부분은 이따 가야 할 때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금강가야를 병합하게 됩니다. 금강가야 병합, 그리고 낙동강 유역으로 진출하게 됐죠. 건원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왕권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썼고요. 바깥으로는 자주적인, 연호를 중국 걸 안 쓰고 자주적인 자주국가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죠. 법흥왕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화백회의 한번 볼게요. 뭐 화백회의 아까 상대등 이야기를 했었는데 화백회의는요, 귀족회의 기구입니다. 나라의 중대사를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었던 귀족회의가 화백회의입니다. 이러한 화백회의가 있어서 왕권을 견제하기도 하고 또 귀족 세력을 대변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왕을 폐위시켜 말어, 이러한 부분들을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는 귀족회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골품제라고 하는 것은 경주에 거주하는 귀족에게 서열을 매긴 신라의 신분제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철저한 신라의 신분제라는 부분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정치적인 부분 제약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도 규제가 있었을 만큼 굉장히 철저했는데요. 한번 들여다볼까요? 골품제의 모습 한번 보도록 하죠. 골품제.
우리 친구들 신라의 신분제도 골품제입니다. 골품제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작은 부분으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어요. 관등, 골품, 공복, 집의 규모까지 쓰여져 있는데요. 자, 옷의 색깔이 이렇게 옷의 색깔이 등급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 자색, 비색, 청색, 황색 이렇게 집의 규모까지 나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 친구들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골품제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볼게요. 진골은 집의 길이와 너비가 24척을 넘을 수 없고 육두품의 집은 21척을 넘을 수가 없다. 사두품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는 집의 길이와 너비가 15척을 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쓰여져 있습니다. 단순한 신분제도다라고 우리 친구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신분제도에 따라서 집, 그리고 또 옷의 색깔, 생활 모습까지 다 영향을 줬고요. 골품에는 뭐 성골, 진골과 같은 왕족이 들어가고 그리고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렇게 귀족들이 나뉘어져 있었고 골품에 따라서 관직 승진에 대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통일신라에 가게 되면은 그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관직 승진의 제한까지 있었고 심지어는 집의 규모, 수레의 크기, 옷의 색깔, 옷차림에도 제한이 있었던 굉장히 철저한 신분 제도다. 그게 바로 골품제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신라의 건국과 성장에서 신라의 신분 제도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품제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왔어요. 정치, 일상생활까지 규제됐었던 굉장히 철저한 신분 제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신라의 발전, 가야 연맹 성립 살펴보도록 할게요. 진흥왕입니다. 진흥왕은 전성기, 신라의 전성기입니다. 가장 늦었어요. 삼국 중에 가장 늦은 전성기를 맞이했었다. 왜 그런지는 앞에 선생님 설명했고요. 불교를 장려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황룡사를 건립하면서 불교를 이렇게 장려를 했는데 대규모 불교 집회까지 이렇게 열었었어요. 국가의 안녕, 백성의 사상적 통합. 사실 삼국에서 이렇게 불교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한 종교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사상적 통합, 우리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공통점으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황룡사 건립하고 여러 가지 불교 행사를 열었습니다. 또 화랑도를 개편을 했는데요.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이렇게 양성을 하면서 유능한 인재를 양성, 신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화랑도고요. 영토 확장에 대한 부분은 한강유역 장악, 백제의 비운의 왕, 성왕, 백제의 중흥을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고군분투했었던 그 성왕이랑 싸웠던 왕이 진흥왕이에요. 성왕이 결국 전사를 하지요. 진흥왕은 한강유역을 전체를 다 차지하고요. 우리 앞에서 다 살펴봤잖아요. 나제 동맹을 맺으면서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해서 신라랑 백제가 힘을 합쳤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간에 신라가 배신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 배신이 바로 이거예요. 한강유역을 장악하면서 성왕이랑 야 우리 한강유역 반씩 나눠 갖자 이렇게 해놓고 배신을 한 거죠. 배신을 하게 되면서 진흥왕은 한강유역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영토 확장의 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고령의 대가야, 후기에 가야 연맹을 주도했었던 대가야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함흥평야까지 위로 진출했었고요. 이 영토 확장의 증거가 되는 것들이 바로 비석인데 영토 확장의 증거가 되는 것들은 좀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단양 신라 적성비, 단양 신라 적성비랑 4개의 순수비를 세워서 나 이렇게 영토 확장했어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진흥왕 전성기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주의식을 좀 표현을 했는데 이 순수비가 그 얘기고 태왕, 짐,
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면서 연호까지 쓰면서 자주의식을 표출했습니다. 한강유역 차지한 부분은 우리 친구들 이렇게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역사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너무 중요합니다. 백제, 성왕 싸웠었다. 한강유역 결국 다 차지했다. 약간은 조금 배신을 해가지고 그런 모습이 있지만 뭐 어찌됐건 이렇게 영토 확장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 친구들이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진흥왕의 모습은 아무래도 전성기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진흥왕의 한강유역 차지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진흥왕의 한강유역 차지 보면 신라의 진출 방향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위로 이만큼 올라가게 됐고요. 이렇게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전성기 때가 진흥왕이 신라의 전성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지도로 나와 있으면서 순서대로 맞춰라 라는 부분으로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다 배웠잖아요. 그러면 지도에서 어느 왕 때인가? 이거는 어느 왕의 전성기인가? 어느 나라의 전성기인가를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있는 애가 누구냐예요.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있는 애가 누구냐에 따라서 얘네 신라, 얘네 고구려, 백제 이렇게 우리 친구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순서로는 백제, 그리고 고구려, 그 다음 신라입니다. 이거 순서대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맨 마지막에 전성기 진흥왕 때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결국에는 이 당황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선진 문물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큰 장점까지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지증왕 때 우산국 복속 보이지요? 기억해 주셔야겠네요. 백제 성왕이 전사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팀플로 올라갔다가 신라의 배신으로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부분으로 지도 한 장으로 우리 친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야를 살펴볼 텐데 가야의 모습 한번 보고 가지요. 가야 연맹의 주도 세력입니다. 처음에는 전기에는 이 금간가야가 중심이었어요. 여기 지금 뭐 김해 요 근처. 그런데 고령의 대가야 중심으로 후기에는 이 연맹의 중심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 초기와 말기, 후기의 모습이 이렇게 금강가야 중심에서 대가야 중심으로 바뀌었다라고 우리 친구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야의 연맹은 왜 삼국 안에 끼지 못하고 연맹 단계에서 머물렀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보면 삼국 항쟁에 대한 부분을 봤고 가야 연맹의 성장에서 가야는요 여러 소국이 연맹을 이루어서 형성을 했어요. 그리고 전기에는 김해의 금간가야 주도였다가 낙랑과 외를 잇는 해상교역을 장악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금강가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김해에 위치하고 있어서 낙동강 하류에 있는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었어요. 농사짓기 너무너무 좋았죠. 그래서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해상교역으로 클 수 있었습니다. 후기에는 고구려의 공격으로 금강가야가 쇠퇴하게 되고 그리고 고령의 대가야가 연맹을 주도하게 되는데 이 대가야는요. 역시 농사짓기 좋고 철이 많았어요. 철이 풍부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었으나 앞에서 봤지만 여기 고령의 대가야 진흥왕 때 대가야를 치면서 멸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 멸망이라고 하기도 그렇지. 가야는 신라에 흡수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합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중앙 집권 국가의 발전에서 보면 뭐 삼국 같은 경우는 왕위를 세습했다. 혹은 뭐 영토를 확장했다, 율령을 반포했다, 불교를 수용했다 라는 모습으로 어떤 한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면서 이렇게 나라로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가야는 신라로 이렇게 흡수되게 된 이유가 독자 세력이었고 귀족들이 힘이 너무 셌어요. 강력한 왕권이 떡하니 등장을 해가지고 뭔가 이끌어야 되는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이렇게 저렇게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강력한 지배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가야는 연맹 왕국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라는 부분으로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부분 짚고 우리 문제 풀어보죠. 자, 신라의 건국에서는 진한 소국 사로국에서 시작을 했었다. 내무랑은 김씨의 왕위 세습 마립간으로 기억해 두세요. 이게 보기로 마립간 얘기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발전 늦은 이유 이건 이해만 하면 돼요. 암기하지 마세요. 자, 5세기에 백제와 동맹 체결한 거 알죠?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예요. 고구려가 너무 잘 나가서 나머지 애들이 팀플한 거예요. 낮의 동맹입니다. 지증왕 한 일 참 많죠. 우경 보급하고 왕, 그 다음에 신라라고 불려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 버풍왕은 어느 하나도 놓치지 맙시다. 버풍왕, 율령반포, 불교, 영토확장, 연호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화백회의는 귀족회의다. 골품제 나중에 또 나와요. 통일신라 할 때 또 얘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아주 철저한 신분제다라는 부분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찝으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요거 할 거야. 진흥왕의 영토확장, 제일 잘 나갔었던 신라의 전성기의 모습, 지도랑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런 노력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두자고요. 가야는 연맹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국가의 모습을 갖추지는 못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문제 볼게요. 우리 친구들 문제 한번 볼까요? 45쪽의 5번 문제. 김씨의 왕위 세습을 확립했다. 아, 지금 권력이 중앙으로 조금씩 모이고 있습니다. 왕의 칭호를 마립간으로 바꿨고요. 광개토 대왕의 도움으로 외의 침략을 격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광개토 대왕, 즉 고구려의 정치적 간섭을 받게 됐는데요. 이때의 왕은 내무랑이죠.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간단하게 왕을 찾는 문제는 너무너무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7번 문제 보면 다음 유물과 관련된 업적. 요거 2차 돈의 순교비예요. 2차 돈의 순교비. 이것을 업적으로 이룬 왕의 시기에 있었던 일들이라 2차 돈의 순교비는요, 우리 친구들 버풍왕 때 일이죠. 불교 공인 버풍왕. 귀족들이 종교적인 부분으로 안 돼요. 그래서 가장 늦게 수용을 했습니다. 2차 돈의 순교로 인해서. 자, 버풍왕 때의 일을 우리 친구들이 골라보면 되겠는데 율령반포 좋죠. 대가야 복속이 아니고 금간가야를 복속하게 됩니다. 낮의 동맹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낮의 동맹 체결은 아니죠. 건원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등도 설치했죠. 그러면 뭐야? 기역 리을이니까 2번.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골라주시면 돼요. 2번이 답이고요. 다음 페이지 문제. 47쪽이겠다. 47쪽에 6번 문제 보면요, 우리 친구들. 다음과 같은 영토 확장을 이룬 왕의 업적. 이런 문제들이 잘 나와요. 이런 문제들이 잘 나오는데 한번 보면 자, 지금 신라가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한강유역까지 가지고 있네. 뭐예요? 전성기 진흥왕 때 일이죠. 진흥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불국사 건립했대. 아니야. 황룡사 건립을 하게 되면서 불교를 이렇게 좀 널리 퍼뜨리려고 했고, 화랑도 정비하면서 인재 양성에 신경을 썼고요. 금강가야를 정복한 게 아니라 대가야를 정복했습니다. 건원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다라고 하는데요. 개국이라고 하는 연호를 썼죠. 대가야 정복했고 함경도 해안지역, 여길 얘기해요. 이 지역을 정복하게 되었다. 이게 진흥왕, 신라의 전성기. 요 문제 진짜 너무 좋다. 정말 잘 나와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 지도는 반드시 눈으로 익혀두셔야겠습니다. 다음에 8번 문제 보면 가는 왕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족장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왕이 위에 있고 그 아래에 세력들이 펼쳐져 있다. 누가 더 왕의 권력이 셀까라고 본다면 나가 더 왕의 권력이 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야처럼 연맹,
그리고 삼국처럼 중앙, 요렇게 우리 친구들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부분으로 살펴보시면 되는데 나가 훨씬 더 왕의 권력이 세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림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국가 발전 단계를 도표로 나타냈습니다. 가에서 나로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모습 아닌 것을 찾아보자라고 했어요. 자, 가에서 나로 발전을 하면서 관등제와 관복제를 폐지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관리들이 그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서 걔네들의 등급을 매겼다라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실시하였다.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셔야 됩니다. 정복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했다, 권력이 셌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고요. 사상적 통일을 위해서 불교를 수용했다, 율령을 반포해서 통치체제를 마련했다,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위의 부자 세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가에서 나로 가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것도 실시하였다라고 하면 가에서 나로 가는 모습 맞아요. 8번에 1번이네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신라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을 했는가? 왜 신라는 가장 늦게 발전을 했는가? 그리고 전성기 왕 때의 모습은 지도랑 같이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연맹 단계에서 머물렀었던 가야, 처음 세력은 금간, 나중에 대가야로 이렇게 모습이 바뀌었고 결국에는 신라로 이렇게 다 흡수되었다라고 우리 친구들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